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 채널입니다. 보통 유튜브 다른 채널에서는 가치 투자에 대해서 말하고 떨어질 때마다 계속 모아가라고 장기 투자에 대한 관점만 제시하곤 합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고 매매하는 사람들을 비하하곤 합니다. 차트를 보고 매매한다고 하면 도박이라고 하고 도박꾼 취급을 합니다. 여기 생 차트만 보고 매매해서 600만 원으로 3천억이 넘는 수익을 찍은 20대 백수가 있습니다. 이게 3천억이든 100억이든 간에 600만 원으로 시작해서 3천억이 넘는 수익을 만들어낸 건 정말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이름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요. 원효띠라는 20대 청년인데 업비트에 632만 원을 입금하고 21년 9월에 비트맥스 9월 정산표를 인증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달러 표시고요. 하나로 했을 때 3천억이 넘는 자산입니다. 이렇게 632만 원으로 지금은 모든 자산을 합쳐 추정자산 4천억이 넘는 억만장자인 원효띠의 매매법 Q&A에 대해서 필요한 내용만 제가 추려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트레이딩 방법에 마음에 드신 부분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이고요. 캔들 패턴 거래량 위주로 본다는데 거래량은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거래량 패턴은 현재 추세가 일시적인지 장기적인지에 대한 판단에 도움을 줍니다. 시드 억 단위 전까지 한 번 거래에 재산 몇 배까지 레버리지 당기셨습니까? 계속 비중을 늘리는 것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원효띠는 전체 자산 대비라면 평균적으로 3배에서 4배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엔 비중을 거기서 더 늘리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돈 잃었을 때 멘탈 관리, 트레이딩 할 때 멘탈 관리 궁금합니다. 원효띠는 결국 예상한 방향대로 갈 것이라는 근거가 있다면 버틸만 합니다. 결국 틀려서 손실이 크게 났을 때는 매일 하던 자산 계산을 미루는 등 큰 손실을 봤다는 현실을 직시하기까지 시간적 여유를 둡니다. 그동안 꾸준히 벌어왔으니 앞으로도 시간만 있으면 복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진정하는 시간도 갖는다고 합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하루 매매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2년 전에는 10시간 정도였는데 건강에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최근 3, 4시간 정도로 줄였습니다. 물론 차트는 항상 보고 있습니다. 진입 타점 잡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패턴 최대한 익혀둔 걸 바탕으로 자신 있는 자리에서만 합니다. 요즘은 시드가 커져서 물량 잡기 힘들기 때문에 보통 진입하고 싶은 자리에서 1% 정도 일찍 잡는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잡거래소를 쓰면은 호가창이 빽빽하지 않기 때문에 매도하는데 체결이 잘 되지 않는 거래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비트겟 다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소개시켜드리는 거래소가 바로 OKX 거래소인데요. 전세계 선물 거래소 중 가장 자금력이 바이낸스 다음으로 빵빵하고 거래 대금이 세계 2위에 해당하는 글로벌 메이저 거래소입니다. 그리고 업비트와 트래블로 체결이 되었기 때문에 고액의 100만원 이상의 입금도 자금이 원활하게 입출금이 가능하고요. FTX나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이슈가 있지만 OKX 거래소는 지금까지 무탈하게 거래소를 키워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2위 랭킹에 해당하고 있고요. 지금 오더북을 보시면 원효띠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매수매도 빵빵합니다. 1억 이상의 자금도 레버리지 썼을 때 부드럽게 체결되는 것이 OKX 거래소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매도 체결이 잘 안 되는 불편함을 느끼신 분은 수수료 최대 할인율로 혜택 받으셔서 가입하신 다음에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질문으로 가면 코인 초보가 진입하기 위한 기본 공부의 시작점을 조언해 주세요. 지표부터 하나씩 공부하면서 접근하는 게 좋을지, 오히려 보조 지표에 너무 빠지면 매매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차트를 오래 보고 소액으로라도 시장 참여를 최대한 많이 하는 식으로 경험을 쌓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많이 안 하는 부분이 차트를 많이 보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매매 원칙과 자기만의 캔들 패턴을 무조건 알고 있어야지만 그 해당하는 시점을 파고들어서 발라먹고 나올 수가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은 항상 모든 포지션을 유지하려고만 하는 것이 투자금을 잃는 원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세 자체가 상승으로 가는 추세이면 숏을 잡는 것보다는 눌림목이 나왔을 때 롱을 잡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요. 큰 추세 자체가 하락으로 내를 꼽을 때는 롱을 잡는 게 아니라 반등이 나왔을 때 다시 숏을 잡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효띠가 말했듯이
시장에 큰 금액으로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작은 금액으로도 차트를 계속 보면서 참여하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시드 600만원 시작할 때도 저배로 했는지 아님 플라이트 챌린지 마냥 고배로 잡아서 불렸는지 잘 풀려서 이후에 저배로 잡았는지 궁금합니다. 초반에는 고배 스캘핑 위주로 했습니다. 현재는 자산이 커짐에 따라 현물 위주 스윙으로 바꿔가는 중입니다. 초반 시드 불림법 자세하게 가능하게 풀어주세요. 현물인지 선물인지 그리고 종목 선택법 궁금합니다. 600만원에서 3천만원까지는 비트 알트 안 가리고 현물 단타를 주로 했으며 그 이후에는 선물로 옮겨서 전체 시드 5분의 1 정도를 10배 격리로 했습니다. 종목은 90% 이상 비트만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선물 거래할 때 원유띠의 팁이 공개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시드 운용을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있다고 하면은 크로스, 교차와 격리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아이솔레이티드, 원유띠는 격리를 선택했다고 하고요. 여기서 여러분들과 다른 점은 여러분들은 아마 자금을 풀로 땡겨서 100%나 50% 넘는 금액을 50% 넘는 금액으로 포지션을 잡았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Q&A에서 얘기했듯이 원유띠는 딱 20%, 5분의 1 정도의 시드를 포지션을 잡을 때마다 시드의 20%만 투자했다고 합니다. 투자금은 20%로만 세팅하고 여기서 레버리지는 10배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매매법은 저도 추천드리는 방법인데 만약에 물을 타게 돼도 시드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고요. 심적으로도 올인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흔들림에 있어서도 자기가 원하는 방향이 정해졌고 믿음이 확실하다면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시드를 제발 올인하지 마시고 이렇게 분할로 접근을 하셔서 한 번에 큰 일확천금을 노리는 게 아니라 조금씩 수익률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옛날에 초보 시절 스캘핑 치실 때 구체적인 빤스런 기준이 있었나요? 18년도 초중반에는 따로 손절 기준이라기보다는 전체 시드 5분의 1 정도를 10배 격리로 했습니다. 따라서 청산이 많이 발생했으며 청산이 곧 손절 기준이었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20% 10배 격리 모드로 베팅을 하고요. 그냥 이게 청산이 날아가 버리면 손절이라고 합니다. 원유띠는 따로 물을 타거나 이렇게 하진 않았던 것 같고 자기가 익혀둔 차트 패턴이 나온다면 20%의 투자 시드로 바로 레버리지 10배를 사용해서 베팅을 하고 이게 청산이 나가면 그게 곧 손절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과감한 베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기반은 자기만의 차트 캔들이라든지 거래량, 어떤 시그널이 나왔을 때 매매를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지성으로 그냥 아무 때나 어떤 논리와 근거, 투자에 대한 확신도 없이 그냥 바로 매수, 매도 쳐버리면 이 방법은 시드가 갈리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들만의 매매 기법이 없다면 제가 링크 아래에 저만의 관점과 투자에 대한 소통도 하고요. 진입 타점에 대한 어느 정도 공유를 해드리는 방이 있으니 지금 보시는 영상 더보기란이나 댓글 창에 있는 카카오 채팅으로 저한테 문의 주시면 제가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익절했는데 더 올라버려서 그만큼 돈을 날렸다는 생각이 자꾸 들면 어떻게 하시나요? 그런 적이 없으려나? 매우 자주 들어서 어느 정도 상세하기 위해 전체 시드의 절반 정도는 현물로 계속 들고 있으려는 편입니다. 처음 10억짜리 찍었을 때 바로 어느 정도 출금함? 아니면 과감하게 더 굴림? 수익나는 족족 전체 수익의 20% 정도를 출금한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매매 기준은 뭔가요? 리스크 관리 플러스 포모 참기 같습니다. 아무리 리스크 관리를 평소에 잘해도 포모에 휩쓸리면 바로 깨지게 되더라고요. 뇌동매매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손발을 묶어야 됩니다. 남들이 다 돈을 벌었다고 급한 마음에 따라 들어간 거나 아니면 아무 관점과 기준 없이 그냥 무지성 뇌동매매를 한다면 바로 어렵게 불린 투자금이 한 번에 싹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번 청산 당했다고 해서 분노벳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도박에 있어서 분노라는 감정이 들어가면 그거는 곧 탕진입니다. RSI 다이비전스만 보고 접에 매매하는 거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RSI 기반으로 매매했다가 크게 데인 사람을 너무 많이 봐서 추천하긴 힘들지만 수개월에 걸쳐 매매를 많이 해보고 적절한 승률과 손익비가 나온다면 그 어떤 방법이라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차트만 하루 10시간씩 보면 원효띠처럼 될 수 있다고 보나요? 구체적으로 공부 방법 알려주실 수 있는지, 어느 분야냐 그렇듯이 이 분야도 참여자들의 평균을 훨씬 뛰어넘는 시간을 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부 방법은 시장에 최대한 많이 참여해보고 살아남으면서 고인물이 되는 것이 제일 보편적으로 통할 것 같습니다. 거래량만 보거나 캔들만 보기보다는 꼭 병행해서 보는 것입니다. 최대한 많이 보고 패턴을 익혀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원효띠가 결국 말하는 부분도 짬밥인 것 같습니다. 이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으면서 차트를 최대한 많이 보고 많은 매매 경험이 곧 자기가 부자가 된 이유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4천억이 넘는 자산가가 된 원효띠의 Q&A를 살펴보았는데요. 뒤에도 내용이 더 있는데 이거는 다음 영상에 제가 이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만 내용에 봤을 때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바로 시드 20%씩 분할 매수했던 방법, 그리고 자기만의 패턴, 자기만의 진입 관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금 관리, 또 마지막 하나는 뇌동매매, 부하뇌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노 베팅 절대 금지이고요. OKX 거래소 거래량도 풍부하고 안전하고 업비트와 트래블러까지 체결이 되었으니 안전하고 새로운 거래소를 쓰고 싶은 분은 지금 위의 영상을 참고하셔서 OKX 가입해 주시고요. 매매하는 데 있어서 코리니 분들이나 매일 이제 조금 손실 보시는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이나 댓글란에 소통방과 진입 타점 알려드리는 이제 오픈방 제가 진행하고 있으니 문의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원효띠 매매법 이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